뭘 준비했냐면 제가 차에 대해서는 선배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또 이제 나름 이제 테슬라 주주로서 좀 테슬라에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때 테라박으로서 테라박.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들리는 소식들이 테슬라보다는 일론 머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워낙 이제 의혹들이나 이제 안 좋은 구설수들이 많다 보니까 머스크가 더 이상 이제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장본인이긴 맞지만 지금에 와서는 머스크가 일종의 기업 오너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도 많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한 그냥 최근 들어서의 그런 머스크의 행보와 테슬라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고자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볼 때는 한 시청자분이 말하는데 그 테라가 그 테라인가 이러고 건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맥주 테라는 아닌 거죠. 요즘은 핫한 게 또 루나 테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걸 테라박이라고 안 하고 다른 그냥 이름을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확실히 보면은 이제 괴짜라는 이미지가 제일 큰 것 같고 괴짜라는 이미지가 제일 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했듯이 그거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일론 머스크를 네.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 가장 큰 리스크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대중적인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머스크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스티브 잡스예요. 네, 과거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잡스라는 그 아이콘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실 애플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팀 쿡이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그 성장을 이어왔지만 거기에 잡스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애플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머스크도 테슬라한테는 그런 위치에 왔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실제로 창업한 건 아니거든요. 2003년도에 원래는 다른 창업자들이 있었는데 워낙 회사가 위기에 있다 보니까 머스크가 당시 최대 투자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한테 이것 좀 사서 운영해 줄 수 없냐라고 해서 그때 머스크가 사고 그 이후로도 파산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머스크가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구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머스크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테슬라가 머스크가 없다면 과연 지속이 가능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긴 한데 근데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면 테슬라의 머스크 측면이 아니라 머스크의 개인 사생활 문제. 네, 그게 좀 전 큰 리스크라고 보는 게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머스크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주가가 하루에 6% 근데 6%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12조 원이 빠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주주라서 너무 정확히 기억하는데 다른 뉴스 없었고 그날 당시에 이제 성추행했다는 그런 의혹 속에 주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저는 또 선배 통해서 알았는데 그 조니 뎁 그쵸 앰버 허드랑 최근에 이제 조니 뎁 그 영화 배우 간의 그런 법적 공방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증거 자료에 머스크가 출연했더라고요. 네. 머스크가 엘리베이터 사실 맞아요. 앰버 허드랑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바람을 피다 걸린 거죠. 네.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는 또 하급자 네랑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쌍둥이를 낳아서 지금 자녀가 총 9명이 됐을 만큼 지금 그런 사생활 문제들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잖아 리스크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성추행 한 번 그 소식만으로 12조 원이 증발할 정도면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사실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현대가 그런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사실 이거는
오너가 사퇴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 그쵸. 큰 이슈인데 네. 저는 약간 머스크는 워낙 이제 괴짜 이미지로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도 지금 또 어찌어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사람들도 좀 약간 당연시 여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기업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가 머스크 없이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도 봐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의 테슬라 주가가 만약 머스크가 빠졌을 때 최소 반토막 이상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금의 위치까지 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도 머스크의 경영 능력 없이는 지금은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머스크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고 보고 뭐 단적인 예로 아까 이제 부산 모터쇼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가 홍보비에 얼마를 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홍보 적극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빵원입니다. 네, 마케팅이랑 네.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리고 테슬라 광고 보신 적 있나요? 뭐 신문이나 없습니다. TV 광고 실제로 테슬라는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머스크의 기조입니다. 마케팅비에 돈을 절대 쓰지 말자. 그래서 그 돈 쓸 바에는 차라리 기술 혁신이나 발전에 쓰자 해가지고 실제로 머스크 자체가 그냥 맞아요. 본인이 그냥 홍보의 그거네요. 정확한 게 머스크가 트위터 팔로워가 1억 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테슬라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마케팅 쪽으로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굳이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대신에 이제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비용을 오로지 기업 발전에만 쓴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억 명이라고 했는데 이 이득을 최근에 현대차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요? 머스크가 맞아요. 현대차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트윗을 네.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압도적 1위 한 79%였나 그랬고 현대차 그룹 기아랑 현대 합쳐서 한 9% 정도 됐는데 그게 2위였어요. 근데 3, 4위를 합쳐도 현대차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그만큼 전기차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잘한다 이런 칭찬 트윗을 한번 맞아요. 했는데 이제 그게 언론에 쫙 반사이익이 이제 맞죠. 되면서 반사이익이 된 거죠 이제 현대차.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범행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맞습니다.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그게 확정된 거 아니고 머스크 본인은 이제 부인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부인을 한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단 저는 머스크라는 인물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머스크는 과연 테슬라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지. 일단은 머스크는 돈에 연연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사람의 자서전도 다 읽고 여러 가지 인터뷰도 많이 봤지만 이 사람의 비전은 오로지 화성에 가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자 비전이지 돈은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그 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머스크가 이런 명예나 이런 돈을 바라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오너였다면 저는 지금처럼 제가 테슬라를 지지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사실 그 머스크의 비전을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자체가 그 큰 비전 하나만 보고 묵묵히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는 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기차가 지금이야 엄청 각광을 받고 아까도 이제 모터쇼에서 모든 게 이제 전기차잖아요. 근데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파산할 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포드나 이런 데서도 전기차는 미래의 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머스크는 그 상황에서까지도 자기는 전기차를 지지하고 다른 기업들이 만약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자기가 기술까지 알려줄 의향이 있다라고 했을 만큼 머스크한테는 지금의 상황이 경쟁이 아니에요. 머스크는 오로지 원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도 이런 전기차 시장에 참여해서 이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 머스크가 다른 기업 전기차 지금 테슬라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위기감이 든다라는 말을 하거나 하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너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주가를 좀 그쵸, 주가 끌어올려주고 하는 부양을, 게 좀 좋을만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한창 얘기했던 게 테슬라가 픽업 트럭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이버 트럭. 이제 또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에서 꽉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쵸.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먼저 전기차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그 파일을 뺏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빨리 그 계획을 실현해야 된다. 근데 머스크가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은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는 일단 머스크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결국엔 이뤄내요. 다만 그 시기는 매번 좀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버 트럭도 사실 출시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긴 한데 분명 그거는 본인이 하겠다고 한 만큼 그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게 머스크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이나 지금은 또 한창 이슈인 게 직원 이제 해고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시기가 틀렸기 때문에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냐라는 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사실 그가 해온 비전이나 목표는 지금 계속 이루어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올해 안에 뭐 100만 대 출하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이뤄냈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어쨌든 지금 주류가 되는 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게 지금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의 비전 자체는 항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만약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자이면서 그런 장기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머스크를 믿고 따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제 기행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트위터 인수라든지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네. 요즘 보니까 또 외신에서 보니까 트위터 그 인수를 또 지금 중단했다 논의를 자금 맞아요. 하는 걸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근데 저는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위터를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위약금이 무려 1조가 넘어요. 만약 인수를 포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위약금까지 물면서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런 가짜 계정 수를 정확히 파악해라. 그리고 그것을 줄여 나가라.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계속 제시를 하겠죠. 더 싼 가격에. 이것도 하나의 고도의 전략 같고 그리고 트위터 입장에서도 저는 머스크가 이렇게 이사진으로 이렇게 인수를 계획을 발표하는 게 좋다고 느끼는 게 사실 트위터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짜 계정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그걸 손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머스크가 손보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 어찌 됐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트위터 유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반길 수 있는 요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머스크가 아까 약간 돈이나 명예 이런 걸 관심 없다고 했으면 위약금도 좀 관심 없지 않을까요? 좋은 예리하신 질문인데 근데 또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개인 사비로 그렇게 위약금을 낼 수도 있는데 그 내막까지는 너무 큰가? 그렇죠. 1조면 좀 크긴 하죠. 그래서 그 내막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하는 배경에도 좀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추측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머스크가 과거 이제 페이팔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터를 활용한 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을 접목시켜서 어쨌든 트위터라는 플랫폼은 수억 명의 유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또 뭐 결제 플랫폼으로 맞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단순히 뭐 자신이 그 말하는 것처럼 뭐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트위터에 이제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언론 플레이용이고 그 내막에는 좀 본인만의 그런 구상하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에 온 것처럼 확실히 테슬라 역시 머스크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에 왔지만 근데 좀 과거와는 다른 게 테슬라가 지금은 어쨌든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총 탑5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된 상태에서 지금의 머스크의 기행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추행 파문 하나에 하루에 기업 가치가 6% 이상 뭐 빠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어떤 뭐 중국 공장 이슈나 공급 이슈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이번에 또 어떤 기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사생활 부분은 좀 본인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머스크에 대한 네 얘기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슬라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잘할 거라고 믿는 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똑같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고 하면서 공급망 이슈가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목표치를 꼭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우여곡절이 많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목표치를 결국에는 연말이 되면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분기적인 실적에는 일희일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투자자로서의 개인적인 저는 조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는 것이 이제 AI 데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자동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저는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로서 지금까지 테슬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의 오너보다 훨씬 더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런 기질을 많이 발휘를 한 게 그런 인수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뭐 솔라시티라든지 그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런 인수하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이제 AI와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많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성견지명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한테는 머스크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박지훈 기자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소차를 제가 잘 알질 못해서 어떻게 제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말하는 건 좀 머스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수소차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것도 약간 선민견지명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는 그 분야는 제가 아직 팔로우하지를 않아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프라가 워낙 안 갖춰졌기 때문에 수소차를 개발하던 것도 현대차에서 지금 살짝씩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라는 게 돈이 이게 투입되는 비용에서 이제 어떻게 수익이 나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인프라가 안 갖춰지다 보니까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확정지 얼마 정도 팔릴 거다 이게 어차피 지금은 약간 손해 보고 파는 거거든요. 기술이 그쵸. 발전하고 인프라가 깔릴 때까지인데 그 인프라 도입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수소차 인프라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지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조금 늦추긴 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소차는 무조건 간다. 수차로 갈 거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우리나라 뭐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 얘기 들어도 수소차가 궁극으로 가야 될 길은 맞다. 하지만 속도가 더뎌질 수는 있다라는 그쵸. 거에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머스크가 수소차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냥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 무엇보다 인프라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수소차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기술력으로 좋아도 만약 그런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전기차도
단순히 자동차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고 그만큼 충전소가 많아야 되고 또 그런 보급량이 뒷받침돼야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서 만약 수소 시장이 그렇게 먼저 인프라를 갖춘다면 당연히 이제 수소차가 우세이긴 하겠지만 제 느낌상 지금은 약간 전기차 인프라를 좀 더 많이 보급하려는 게 이제 모든 국가들의 그런 기조인 것 같아서 저는 아직은 이제 전기차를 약간 더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또 얘기하자면 제주도가 지금 탄소 제로 아예 선언하고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주도에 수소차 충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긴 다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재생에너지가 제주도는 남아요. 그러니까 워낙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걸로 해서 얻는 전기가 많다 보니까 이 전기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전기를 끌어다가 수소를 발생시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탱크에 저장을 했는데 그 탱크에 저장한 수소를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공중에서 날리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만약에 인프라가 깔린다면은 수소차도 금방 이제 거기서 수소가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금방 이제 제주도 쪽에서도 이제 금방 이제 구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작은 규모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트럭 중심으로 해서 거점마다 수소 충전소나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뭐 상용차 위주로 먼저 이제 수소차가 좀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래서 저도 제 아직 첫 차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첫 차를 뭘로 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저는 전기차를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이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충전소가 좀 지금은 뒷받침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전기차를 장기 렌트해서 타시더라고요. 아 렌트로.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기업마다 완전 달라요.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이번에 일본의 렉서스에서 나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00km도 안 되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00km 넘고 이러다 보니까 차마다 다른데 이게 기술력이 계속 발전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차를 샀는데 1년 뒤에 훨씬 좋은 기술로 좋은 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 3년 뒤도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짧게 타실 생각으로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생각하시고 장기 렌트해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충전소 인프라도 있지만 충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속 충전이나 급속 충전 이런 거에 관련한 기술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뭐 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계속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렌터카 시장도 굉장히 전기차 중심으로 많이 이제 파이가 커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30분 이상 수소 충전 한 대 충전하고 나서 다음 차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충전소가 수소 충전소라고 해서 가보면은 충전기도 하나밖에 없고 보통이래요. 줄을 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이제 모토쇼에서 어떤 뭐 기술들이 나오고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지가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또 이제 머스크가 저는 유독 이제 언론한테 취약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뭐 홍보비를 안 쓴다고 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이제 머스크 뭐 테슬라를 향한 이제 언론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전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최근에 머스크가 10일 동안 트위터를 안 했어요. 근데 보통 그전에는 언론들이 머스크가 트위터 너무 이상한 짓 많이 한다, 이상한 말 많이 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 안 했을 때, 조용했을 때 그러면 비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온갖 보도에 머스크 잠적했나 뭐 5년 만에 10일째 이렇게 침묵하는 건 5년 만이다 막 그러면서 조용한 거 자체만으로 또 기사가 도배가 되더라고요. 셀럽의 삶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왜냐면 이제 머스크랑 테슬라를 키워드로 해서 기사를 쓰면 사실 조회수도 많이 저도 오늘 테슬라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이제
그걸 노린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언론에서 이제 너무 이거 자체를 약간 부정적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머스크의 트위터를 팔로우해서 보지만 막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이 그냥 농담 삼아 할 때도 많고 한데 이게 만약 언론이나 이게 뉴스로 나올 때는 재가공될 때는 그게 마치 굉장히 심각한 기행과 일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언론에 비춰진 모습이 좀 부정적인 면도 지금의 머스크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좀 관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